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의 제2기가 이 방송이 나가면 그 다음날 이제 트럼프의 이제 제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출범 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뭐 대표적으로 그린란드 타령입니다. 저도 이전에 1기 때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뭐 그린란드 매입을 뭐 제한하겠다. 뭐 여차하면 군대까지 뭐 동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뭐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이전에 집권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이거에 이제 관심을 둘 때가 아니어서 또 이전에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의 이제 갑작스러운 암살 이후로 이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승계했던 그 존슨 대통령 시절에 이제 스워드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던 것.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때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린란드까지도 사실은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었다. 그다음에 2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의 유보트가 북대서양을 이제 마구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에 해 공군 기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유보트를 제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전쟁통에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참 미국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인 1946년경에 트루먼 대통령이 또 덴마크에 이제 매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덴마크가 뭐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거부하고 이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매입이 있었던 1946년으로부터 사실은 약 80년 만에 트럼프가 첫 번째 1기 시도 때를 세 번째로 본다면 네 번째로 지금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그린란드는 한때 이제 북유럽의 관국이었던 덴마크의 영토입니다. 처음에는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자치령으로 자치권을 부여해 놨는데요. 덴마크가 지금은 이제 유틀란드 반도의 이제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정도. 덴마크 치즈, 우유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척박하지만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약 1000년 내외 시절에는 북유럽의 강국으로 사실은 북유럽 일대에서는 그래도 골목 대장 역할 정도는 했었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제 햄릿이 덴마크의 이제 왕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영토를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점유를 했었고요. 중세 시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까지 진출해서 꼭 덴마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크루트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유럽 전체와 영국까지 지배하는 왕국을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도 당연히 북극권 영토니까 예전 에스키모라고 불렀던 이누이트들이 약 현재는 지금 6만 명 남짓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덴마크도 식민지를 보유하면서 좀 약간 반인권적인 가학행위로 이제 민심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좀 독립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입니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섬으로는 제일 큰 땅이 이제 그린란드인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또 각종 자원이 많고 한데 이제 문제는 겨울이 너무 춥고 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도 한반도의 몇 배가 되는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채 6만 명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가 한때는 북유럽을 지배했던 강국이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도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큰 나라다, 군사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린란드를 개발한다거나 실효적으로 장악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난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중공이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제 트럼프 혹은 이제 이전에 미국도 이를 핑계로 이제 미국한테 팔아라. 미국이 갖겠다라는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덴마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미국 외에는 그린란드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누이트들도 그렇고 덴마크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동토에서의 개발도 과거보다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북극 항로 개척 전망이 나오면서
그린란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냥 얼음이나 얼고 사람도 별로 없고 개발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동토였을 때는 덴마크의 영역 보장이 쉬웠는데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덴마크가 이를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남극과 북극을 또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좀 유사하면서 다릅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북극은 바다이고 남극은 대륙이죠. 근데 남극은 또 국제 조약으로 이미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이제 누구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남기의 기지, 과학 기지라는 명목으로 이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남극은 누구의 영토도 아닙니다.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북극은 또 이게 뭐 땅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전부터 북극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연히 뭐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지구본을 보시면 이제 북극을 면해 있는 나라들이 먼저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거기에 덴마크가 끼는 거죠. 그린란드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북극권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그 바로 밑에 아이슬란드 또 영국도 이러저러한 섬들이 또 북극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북극권 국가들 해서 또 이렇게 돼서 뭔가 자기들끼리 독점적 이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린란드 이제 영유권 문제는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풀릴 가능성이 좀 꽤 높다.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린란드가 동토였으면 크게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덴마크가 그냥 평화롭게 영유할 수 있는데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덴마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공이 야욕을 이제 벌이고 있으니까 이들을 또 현실적으로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낼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덴마크를 압박해서 이제 그린란드의 영역권을 포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누이트의 뭐 독립을 조장한 다음에 미국 자치령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플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누이트들한테 미합 중국 시민이 되라. 이런 식으로. 현재는 뭐 미국 시민도 싫고 뭐 덴마크 국민도 싫다는 것이 이제 이들의 입장입니다만은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린란드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수법은 이제 파나마 운하 건설 당시에 콜롬비아와의 갈등을 우회하기 위해서 파나마 지역의 독립 세력들을 응원해서 재빨리 승인한 다음에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부여받던 예전에 미국이 썼던 방법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이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독립전쟁 이후에 이제 기존 13개 주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요 지역, 영국이 사실상 전쟁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그 서쪽에 있는 이제 오데오 연안에 있는 이런 지역들까지 모두 이제 영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루이지애나 식민지, 지금의 이제 루이지애나 주를 포함한 이제 광대한 그 서쪽에 있던 지금은 말하던 미국의 중부 지역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국왕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제 루이지애나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폴레옹 시대로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뭐 영국과의 전쟁에서 특히 해전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럽 본토에서의 전쟁이 이제 시급해지니까 이제 아메리카에 있는 루이지애나 식민지 같은 경우는 괜히 신경만 쓰이고 제대로 관리도 할 수 없고 영국과 전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루이지애나가 영국을 이제 꿀꺽해버리면 프랑스만 또 손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미국에 팔자 해서 미국이 매입하게 됩니다. 당초 이제 제퍼슨 대통령 시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지금도 이제 뭐 미국에 하던 그래도 큰 교통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시시피 강한 연안이 이렇게 쭉 이제 미국의 중부를 이제 쫙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의 뉴올리언즈가 너무 탐이 나서 당시 이제 나폴레옹 프랑스 정부에게 뉴올리언즈의 매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당시 외무장관인 딸레랑이 미국을 놀래키죠. 아니 왜 다 가져가지 왜 뉴올리언즈만 가져가냐. 그래서 이제 급하게 협상을 해서 이제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뭐 알래스카 같은 것도 일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 제국이 이제 크림 반도에서 영국과 프랑스, 터키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패전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그저 알토란 같이 키워놨던 군사력은 일거에 잃어버리고 이제 국가는
재정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식민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또 러시아 본토에서 워낙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캐나다와 면에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것도 시간 가면 영국이 또 뺏어가겠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미국에 팔아서 미국과의 관계나 돈독히 하자 해서 알래스카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뭐 텍사스와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건 대표적으로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벌여서 이제 일방적으로 패준 다음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궁지에 몰린 멕시코를 또 얼러서 이제 협정이라는 형을 통해서 이제 그 또 영토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었고, 뭐 플로리다나 뭐 필리핀, 뭐 쿠바 이런 곳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쟁으로 일단 상대를 이제 넉다운 시킨 다음에 불리해진 상대를 구슬러서 매도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로 영토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방식이 좀 미국 결국 이제 접해서 자신의 이제 원하는 걸 얻는 거는 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뭐가 다르게 있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항상 미국은 이렇게 나중에는 뭐 전쟁을 하거나 뭐 무력을 뭐 간섭하거나 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은 이제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서 상대로 하여금 이제 뭐 강제로 우리가 뺏겼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또 뭐 당연히 미국이 현재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을 또 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만 항상 이런 식으로 미국은 영토를 확장해왔고 영토 분쟁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지해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대표님 설명하셨지만 부동산 업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자기가 말이 좋아서 거래의 기술인 것이지 대표적으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 근데 그 땅에 대한 가격을 두고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땅 주위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뭐 쓰레기 하치장 같이 혐오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그 내가 목표로 한 부지가 그 사람이 기대하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도록 어떤 회방, 사실은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장기였는데요. 어찌 보면 이번 그린란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공이 침을 흘리면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현실적으로 이를 막아낼 힘이 없고, 뭐 유럽연합은 원래도 그럴 수 있는 기구도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허덕이고 있으니 결국 딱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전쟁을 포함한 이런 어려워진 상황을 트럼프가 좋은 말로는 활용이고 나쁜 말로는 악용을 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대통령이나 다른 정부 같으면은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좀 비밀스럽게 하는데, 역시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적이 돼야 되고 자신의 공적이라는 걸 전 세계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하게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남의 나라 일로만 좀 볼 수 없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최근 서해에 드디어 필리핀과 베트남을 향해서 했던 그 방법을 이제 중공이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중공과 서해의 어떤 그 영해가 아직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해를 두고서 그 나머지는 잠정수역 해역이라고 그래서 서로 그냥 주권에서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지금 삼고 있는 수역에 중공이 드디어 베트남과 필리핀 앞바다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거기까지는 무조건, 아니면 거기서부터 이제 인공 구조물을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몇 해리까지 우리 영해다라는 주장을 당연히 중공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또 캐나다와 뭐 덴마크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 것이 또 온난화와 또 관련이 있는 것인가? 지금 온도 기온이 굉장히 오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린란드 같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사 가능하고 살기가 좋아지는 지역이 된다.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렇게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상대로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반대를 하던 뭐 이스라엘을 후원하던 상관없이 지금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과 중공은 그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니 많이 1월 가지고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우리 처지가 좀 딱하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좀 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들이 법대로의 어떤 자신들의 원칙을 좀 세워주기를
간곡히 비는데 저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